체이노, 이상한 사람들. 침묵은 금이다.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잘생긴 사람이었으며 또한 잘생긴 부인과 두 아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제 겨우 35살이었으며 그 나이에 벌써 유수한 기업체의 부장이었다. 그의 성질은 예상되어 있었으며 그는 훌륭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 은행에도 2억 원쯤 예금을 가진 착실한 가장이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월급은 쓰고 남을 만큼 풍족했으며 남은 돈으로는 저축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좋은 이웃이었으며 아침마다 골목을 청소하는 부지런한 사내였는데 자기 집 앞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온 골목을 빗자루로 사차치 쓸고 다녔으므로 동네 주민들은 그를 착하고 좋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루 동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그는 입을 다물었다. 말이 싫어졌어.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앞으로 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입을 다물 거야.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칫솔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입을 다문다면. 물론 이는 닦아야지. 하지만 혀는 놀리지 않을 거야. 하품도 하지 않을 건가요? 하품을 하지 않을 순 없지. 하지만 입을 연다고 해도 말은 하지 않겠어. 말은 간사한 거야. 나는 말이 싫어졌어. 하지만 깔깔깔깔 그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벌써 20마디 이상의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이제부터 입을 다물겠어. 그날 이후부터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왜 그가 어느 날 아침부터 입을 다물겠다고 결심했는지. 그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다. 쓸데없는 농담을 해서 구설수에 말려든 적도 없었다. 다만 언제부터인가 그는 말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보다 성급해서 저 먼저 달려나가고 일단 앞서 달려나가면 그 고삐를 질 수 없는 미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떠한 말도 진실이 깃들어 있지 않았다. 말은 악마의 것이었다. 입으로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짓이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우리는 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입 안에서 튀어나가도 그것은 재빠르게 포도를 먹고 그 알맹이는 삼켜버리며 씨와 껍질만 익숙하게 뱉어버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말은 더러운 씨와 껍질이었다. 말은 저주의 타익이었으며 말은 씹다 툭 뱉어버리는 향기 빠진 껌에 불과했다. 그런 말들이 거리에 떠다닌다. 놓친 풍선처럼 둥둥 떠다닌다. 몰래 거리에 버린 연탄재만 쓰레기라 할 것인가. 뱉어버린 말들도 치울 수 없는 쓰레기들이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옛 친구와 웃음을 나누며 악수를 하고 반갑습니다 말은 해도 마음은 그가 가야 할 출근길을 벌써 달려가고 있다. 말은 그러니까 철 지나도록 벽에 붙어있는 선거 벽보판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장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그의 결심을 그냥 장난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유약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벌써 9번의 금년 결심을 일주일도 못 채워 파기해버리는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답답해서 제 풀에 입을 열고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었다. 그는 침묵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침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무거운 짐을 진 수고스런 사람처럼 위태위태하게 보였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의 침묵은 그의 분위기로 굳어져 가고 그의 입은 두터운 빗장이 걸린 두터운 철문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거대한 바위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저렇게 나가다가도 자기가 먼저 입을 열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아내는 조바심이 일기 시작했다. 말 좀 하세요. 그의 아내는 식탁에 앉아서 먼저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밥만 먹었다. 난 침묵이 싫어요. 말 좀 하세요.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러나 입을 벌리고 웃진 않았다. 그의 입은 진주를 품기 위해서 굳게 입을 담은 폐가 껍질처럼 보였다. 그의 침묵이 집안을 바다 밑을 가라앉은 침몰한 배처럼 만들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병어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너희 아버진 벙어리가 아니다. 그의 아내는 완강히 부인했다. 아버지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아버지는 누구보다 재미있게 말을 할 줄 아는 분이셨다. 너희들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던 거 기억나지 않니? 그렇다면 아빠는 왜 입을 열지 않는 것일까요? 아빠는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빠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말이 거짓말인가요? 엄마, 아빠는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꾸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아버지 곁에서 멀어져 갔다. 지난날 휴일이면 아버지의 어깨 위에 무등을 타고 동물원에도 가고 공원으로 산보 나가고 잠이 들 때까지 콩지 팥지 얘기를 해주던 다정했던 기억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이들은 단념이 빠른 편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이상한 요술에 걸려 말을 하지 못하는 동화 속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그는 온 방에 불을 끄고 커튼을 닫고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이 당신을 벙어리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제게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몇 마디 따스한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하루에 3마디만 해주세요. 아이들은 당신을 벙어리로 알고 있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여보.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나를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무슨 말이라도 좋아요, 여보. 난 무서워요. 당신이 진정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요. 당신은 바위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는 물끄러미 아내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웃으며 연필과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는 종이 위에 다음과 같은 글자를 썼다. 울지 말아요. 아내는 울면서 그가 쓴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이것이 당신의 말인가요? 그는 잠자코 머리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아내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내 말에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의 침묵은 가족에게만 무섭게 느껴진 것은 아니었다. 직장에서도 그의 침묵은 말씀이 되었다. 그는 전화를 받아도 대답하지 않았다. 부하 직원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되었다고 수군거렸다.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상사가 어째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날 수는 없었다. 그의 직장 상사는
간부 사원이 그의 침묵을 용서할 수 없었다. 자네가 말을 하지 않는다더군. 사장은 그에게 말했다. 회사의 소문이 바다에 자네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어디 아픈가? 그는 긴장해서 딱딱한 몸을 추스리며 황급히 몸을 흔들었다. 어떻게 된 거야? 자네 정신 있어 없어? 사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송구스럽게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다. 말을 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인간이야. 자네가 우리 회사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써주었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어. 말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당장 나가주게. 그날 밤 그는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가 언제부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다. 그는 1년이 지나도록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정말 행복했었다. 그는 평생을 벙어리로 지낼 생각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진실만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입을 열이라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것은 슬픈 일이었다. 그는 말이 없어도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며 말을 않고 있을 때야 비로소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 사랑하는 마음은 빛을 잃으며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교묘한 말의 유의로 진실의 마음은 변색이 되어버린다. 꽃은 꽃이라고 부른 순간 꽃의 마음은 오로지 형식적인 관계로 멀어져 가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말을 끊는 동안 그는 어둠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꽃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물과 다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말은 바람과 이야기하는 통로를 막는 차단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꽃들은 꽃들의 말이 있으며 바람은 바람의 말들이 있었다. 새는 새들끼리의 언어가 있으며 개미는 개미들끼리의 언어들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애초에 인간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그들 세계의 일원이었음을 침묵 속에서 깨달았다. 단지 인간이 말을 배운 뒤부터 그들과 멀어져 갔으며 때문에 말은 사물과 한 마음으로 친화하는 마음을 베는 칼날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말은 이교도들의 주문이었다. 말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인간의 방언이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사물의 언어를 배웠으며 이제야 겨우 그들의 말을 띄엄띄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해고될 것이라고 사장은 엄중하게 경고했으며 그렇게 된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는 막막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입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려 보기 위해 입을 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는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말이 떠올랐다. 나는 이제부터 말을 하겠다. 그는 천천히 혀를 굴려보았다. 그때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그의 혀는 딱딱하게 굳어 꼬부라지지 않았다. 그는 마음먹었던 말을 형상화시키려고 필사적으로 입을 움직였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단어도 발음해낼 수 없었다. 그의 입은 튼튼한 자물쇠로 잠긴 문이었다.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잃어버린 지 오랜 후였다. 그는 무서웠다.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는 방을 뛰쳐나왔다. 그는 잠든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그의 아내는 꿈에서 눈을 떴으며 그가 입을 열고 무언가 안타깝게 울부짖는 것을 보았다. 그건 어디까지나 형상에 불과했다.
그의 입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신음소리조차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내는 뭔가 크나큰 위험이 그녀의 남편에게서 일어났다고 느꼈다. 웬일이여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입을 움직였다. 그는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입을 가리켰다. 아내는 그의 목구멍에 저녁에 먹은 생선 가시가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입을 벌리고 목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말할 수 없어. 그는 종이 위에 그렇게 썼다. 말하지 않으면 직장을 쫓겨나게 됐어. 나는 다시 말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런데 말을 할 수 없게 됐어. 아내는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남편이 분명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남편을 비난하고 비웃어도 그녀는 그가 훌륭하며 자상한 남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일순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말해보세요. 아내는 얼빠진 목소리로 타일렀다. 내 말을 따라 해보세요. 잠시 떠올릴 말을 생각했다. 그녀는 주기도문을 생각해내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자, 따라 해보세요.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종이에 이렇게 썼다.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너무 오랜만에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서둘지 마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미쳤어요. 아내는 소리 질렀다. 그는 멍청한 얼굴로 아내를 보았다. 그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젖어들고 있었다. 당신은 귀신에 씌었어요. 당신은 벙어리예요. 난 당신이 싫어졌어요. 그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 가엾은 사내는 마침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아내에게서까지 버림받은 것을 알았다. 아내는 그를 이해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었다. 그가 잘못한 것이라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마침내 그 침묵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밖에 없었다. 그는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되었다. 당연히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으며 아내에게서 마저 버림받았다. 그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내를 위해서 썼던 연필과 종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에게도 연필로 글씨를 써서 대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집은 가난해졌으며 아내는 그에게 말했다.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말아요. 난 당신을 보면 화가 나니까요. 아이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씩씩하고 아름답게 커갔지만 아무도 아버지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었다.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이들은 아버지를 집안에 있는 가구나 도자기, 병풍, 그런 무생물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그들끼리 식사를 했으며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꿈을 꾸었으며 그곳에서 어둠과 얘기했다. 손님이 오면 가족들을 이상한 아버지가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방문을 아예 걸어 잠그기도 했었다. 손님이 가도 아버지의 방문을 여는 것을 깜빡 잊곤 해서
그는 캄캄한 방 속에 틀어박혀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 있을 때도 있었다. 그의 집은 아주 가난해져서 그의 아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벼락 같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 나가버려. 썩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이 원수야. 직장과 가족에게서까지 버림받은 그는 마침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가족들은 아주 오랜 후에야 그가 사라져 버린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어머니. 없어졌어요. 잘 됐지 뭐냐. 차라리 잘 됐지.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축내는 식중이를 하나 떨궜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전부란다, 아가야. 오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그는 내게 말을 했다. 그는 신기료 장수였는데 얘기하는 도중에도 쉴 새 없이 낡은 구두창을 꿰매고 있었다. 내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을 모두 가르쳐 주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뭘 하던 사람인가를 모두 얘기해 준 셈이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하지만 아저씨, 나는 쭈그리고 앉아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는 누구보다 말을 잘 하시잖아요. 아저씨는 말을 잘하세요. 저는 아저씨의 말을 모두 알아듣고 있어요. 아저씨는 벙어리가 아니에요. 물론 아니고 말고. 그는 웃었다. 집을 떠나와 5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단다. 남이 신다 해진 신발을 꿰매고 나서부터 다시 말하게 되었단다. 하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단다. 그들에게 나는 벙어리처럼 보인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말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는 꿰맨 구두 뒷굽을 떼어붙이며 나를 보았다.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저씨.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단다.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나요? 아직까지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왜 사람들은 아저씨를 벙어리라고 부르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내가 벙어리가 아니라 그들이 기머거리이기 때문이다. 자, 됐다. 가져가려무나. 이 신발은 이제 새 구두가 되었다. 앞으로 10년은 더 신고 다닐 수 있겠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단다, 아가야. 그는 머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내가 내 구두를 꿰매준 것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난 내 구두를 만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거든. 나는 낡은 구두만도 못한 사람이지. 잘 가거라, 아가야. 내 이야기를 털어주어서 고맙구나. 요즘 나는 신기루 장수가 되고 싶다. 그 누구나 신고 다니는 구두창을 들여다보며 그곳에 징을 받고 실로 꿰매고 구두굽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 내가 굳힌 구두를 신고 많은 사람들의 발이 좀 더 편해졌으면 한다. 그들이 원한다면 나는 구두창을 혀로 핥아 그것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진다. 나는 인간들의 밑에서 존재하고 싶으며 그들의 떼묻고 낡은 구두를 꿰매고 고치는 것만으로 행복해지고 싶다.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으며 그러할 때 나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 같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사람이 내게 말했듯이 말을 많이 하고 더구나 글을 쓴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그에게서 침묵을 배울 일이며 인간들이 낡은 구두를 내 가슴에 스스럼 없이 품을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모든 사물과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신기루 장수가 되고 싶다. 내가 하는 말이 한 가닥 실이 되어 낡은 구두의 밑창을 꿰매고 내가 쓰는 글이
하나의 징이 되어 낡은 구두의 밑바닥에 밝혀서 그럴 때마다 말굽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침묵의 신기루 장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